네, 멋진 소개 감사드립니다. 한국아이웨이 다이아몬드 드링크와 박기홍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전국에서 이 강의를 함께 하고 계신 드링크와 모든 리더님들, 그리고 입고하시고 또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신 모든 리더님들 반갑고 오늘 함께 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오늘 제가 리더님들과 함께할 강의는 템포화와 성공의 ABC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저의 직속 선생님이시죠. 강재영 다이아몬드 리더님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중에 왜 우리가 아메이를 하고 있는 것인지, 왜 아메이가 최고인지, 우리가 왜 아메이를 해야 되는지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아메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오늘 나눠볼 것이거든요. 무엇을 할 것인지. 그것이 바로 템포화입니다. 그리고 이 템포화를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게 되면 우리가 누리게 될 그런 희망과,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그 자세에 대한 성공의 ABCD를 함께 나눠볼 시간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저는 제 앞에는 제가 다이아몬드 박기호이라고 소개했는데요. 제 앞에 이분이 계세요. 문은영 리더님. 이분 저희 ND이신 이분이 안 계셨다면 제가 다이아몬드가 돼서 웃었겠죠. 아름다운 리더님이십니다. 이 사진에 비하가 있어요. 저희를 아시는 분 같으면 이 사진을 보고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면 이 사진 보면 문은영 리더님이 저보다 키가 작게 나오잖아요. 물론 두 사람은 키가 같습니다. 사진 찍으러 갔는데 사진 기사님이 그림이 너무 안 예쁘다고 저한테 책을 갖다 주신 거예요. 책을 하나, 둘, 셋, 한 네 번 정도 써가니까 요 그림이 나오던데 제가 상당히 만족해하는 사진이어서 넣어봤습니다. 저는 11년 전에 이 사업을 시작했고 그리고 3년 전에 다이아몬드를 성취하였습니다. 저는 어디 가서 제가 다이아몬드 된 것보다 이 사업을 10년, 11년째 해오고 있다는 건 그게 너무 자랑스럽거든요. 살아오면서 뭔가를 이렇게 길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도 불과 10년이 채 되지 않거든요. 저는 지금 진주지방법원, 창원지방법 진주지원 집행관사무소라는 곳에 있는데요. 그곳과 꼬박꼬박 나오는 이 월급이 나오는 그런 어떤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 아메이가 저와 앤드가 함께 갖고 낸 이 10년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쁩니다. 직장 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삶의 라이프 스타일과 그리고 수입과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두루 줄 수 있는 것이 이 아메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특수 요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낙하산 훈련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사람의 마음은 낙하산과 같아서 활짝 펼쳤을 때 제 기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함께 대면에서 보진 않지만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그리고 TV로, 컴퓨터로 함께 하시면서 마음을 활짝 펴시고 이 시간 함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좀 더 큰 화면으로 함께 할 수 있으면 더 집중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먼저 템포화에 대해서 나눠볼 건데요. 템포화 보시면 여기 함께 읽어볼까요? 운동, 책 읽기, 음원 듣기, 미팅 참석, 제품 이용, 사업 설명, 고객 관리, 상담, 신뢰 쌓기, 이컴. 이 10가지가 우리가 템포화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이 사업이 미국에서는 1959년에 시작되었고요. 한국에서는 1991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일반적인 사업과는 다릅니다. 누군가를 찍어누르고 본인이 정상에 올라야지 성공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다른 누군가를 도와서 함께 성공해가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자본이 많을수록, 자산이 많을수록 더 많은 것을 독식해가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자본 없이 무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일반적인 사업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그 늦었던 시행착오가 미국에서는 61년, 한국에서는 67년의 시간들을 거치면서 지금의 29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지금의 아미 시스템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누구라도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희망을 가지고 있다면, 꿈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요.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지 이 사업에 의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방금 읽어본 1번부터 10번까지의 이 문장들이, 단어가 좀 생소하게 느껴진 거 있습니까? 어렵게 느껴진 거 있습니까? 누구나 운동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책 읽을 수 있고요. 누구나 응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미팅을 참석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세월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인터넷으로 미팅에 또 참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10가지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아메이 사업에서 2년에서 5년이면 다이아몬드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인업하고 1년, 2년 지나서 2년에서 5년이 아니고요. 이 탱화를 2년에서 5년 꾸준히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한다면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배웠고, 그리고 그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자, 이 10가지가 단계를 나눈다면 학습의 단계, 행동의 단계, 피드백의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학습의 단계는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하신 분이라도 누구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운동하고요, 책 읽고요, 음원 듣고요, 미팅을 참석하고요. 행동의 단계에서는 이제 내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어느 정도 되었고, 정말 이 사업을 통해서 내 꿈을 이룰 수 있고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호흡이라도 해보고 싶고 내가 전업이라도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이 행동의 단계를 따르시면 됩니다. 행동의 단계는요, 제품을 이용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사업 설명하는 걸 함께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 관리를 해보는 것이죠. 이런 학습의 단계와 행동의 단계를 거쳤다면 우리는 반드시 피드백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이 정확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스폰서님과 함께 상담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누군가와, 스폰서와, 파트너와, 그리고 소비자와 피드백, 신뢰를 계속해서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에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죠. 이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계속해서 또 대면하지, 비대면하면서도 계속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그 도구가 이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 탱화를 하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메이 사업을 잘하고 싶어서,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성공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뒤집어서요, 왜 우리는 성공하고 싶은 거죠? 지금 현재의 삶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과거의 나 자신의 선택물의 결과물입니다. 그것이 충분치 않다든지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공의 습관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가져야겠습니다. 습관을 바꿔야 되는 거죠. 습관이 운명을 만든다는 말도 있잖아요. 이 습관을 바꾸는 것이 우리가 매년 1월 1일이 되면 올해 아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리스트를 적기도 할 거예요. 올해는 영어 공부를 해야지. 올해는 무언가를 해봐야지. 올해는 살을 빼야지. 이런 다짐을 하지만 결국 그것이 습관이 되지 못하니 과거에 내가 계속 살아왔던 그런 어떤 삶에 의해서 내 삶은 계속해서 가속력이 붙은 삶이 멈춰지지가 않는 거죠. 그렇다면 방향을 바꿔야 되고 에너지를 들여서 변화를 해야 될 것입니다. 습관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데요. 바로 이 템포를 통해서 우리의 습관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에게 이 사업을 가르쳐주는 스폰서님이 계세요. 그 위에 또 그 사업을 가르쳐주는 스폰서님이 계시겠죠.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 미국의 람 피어리
월드 월드와이드 드림비즈니스 총재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 손에 꿈을 들고 다른 한 손에 탱화를 들고 진행하는 것이 아메이 사업이다. 우리에게 꿈과 탱화만 있으면 우리는 누구든지 이 사업을 시작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앞서 말해서 우리가 4가지 학습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는 이유는 학습을 통해서 내가 들은 것이, 내가 사업 설명을 통해서 들은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이 확인의 단계를 거쳤다면 우리는 또 확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신이 생긴다면 신념이라는 게 생겨요. 신념이 곧 우리에게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행동을 가져다 두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운동하기입니다. 운동하기는 고대 로마 시인인 유베날리스가 이런 말을 했대요. 건강한 육신에 건강한 영혼이 있게 된다. 많이 들으셔보신 말이죠. 고대 로마 시대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철학자나 역사가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 군인 출신이었대요.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는 의무복역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소크라테스라든지 이들은 아주 강인한 육체를 가졌다고 합니다. 지금을 치면 올림픽에 나가서 레슬링 챔피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강인한 육신 속에 어떤 갈고 닦은 자기네 사상을 갈고 닦아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대한 정신적인 유산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자, 영화 미생, 드라마 미생님 기억나십니까? 몇 년 전에 아주 유행했던 영화입니다. 드라마지요. 이 드라마에서 이런 미생의 주인공에게 바둑을 가르치는 스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거든 체력을 먼저 길러라. 평생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거든 체력을 먼저 길러라. 게으름, 나태, 권태, 짜증, 우울, 분노 모두 체력이 버티지 못해 정신이 몸의 지혜를 받아 나타나는 정신이 몸의 지배를 받아 나타나는 증상이다. 내가 그간에 종종 무너지는 이유, 데미지를 입은 회복이 더딘 이유, 실패한 후 복귀가 더딘 이유 모두 체력의 한계 때문이다. 체력이 약하면 빨리 편안함을 찾게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인내심이 떨어지고 그 피로감을 견디지 못하게 되면 승부 따윈 상관없는 지경에 이르지. 이기고 싶다면 충분한 고민을 버텨줄 몸을 먼저 만들어. 정신은 체력이란 외피의 보호 없이는 구호밖에 안 돼. 너무 좋은 말이죠. 우리가 저도 이제 40대 중반이 되어가는데요. 제 주변에 친구들을 보면 주말에 늘 이렇게 침대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아빠의 모습을 학교에서 아빠의 모습을 그림 그려보세요 하면 소파에 붙어 있는 아빠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주말에 딱히 할 것이 없다. 라는 것도 있겠지만 피곤하니까 피곤하니까 늦게 되고 그 게으름이 본인의 좀 긍정적인 삶을 위한 시간을 내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일 것 같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비대면이 되어지니 또 개인적인 어떤 여유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저희 팀에서도. 그래서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본기를 새롭게 다지고 있거든요. 특별히 우리 건강, 운동을 위해서 많이 기본기를 다지고 있어요. 밤마다 집에서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하고 있고 그게 하루 이틀은 몰랐는데 그게 3개월이 지나고 4개월이 지나니 아주 이렇게 어떤 평소보다 더 표정도 밝아지시고 그리고 더 에너지 넘치는 그런 모습들을 제 파트너와 제 엔드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 책 읽기입니다. 책 읽기 하면 저는 안중근 의사님이 떠올라요. 안중근 의사님이 멋지게 서필이 좋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살아생전 쓴 서필 중에 유명한 또 서필이 있잖아요. 일일 부독 쓰면 구중 생극형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책을 읽지 않으면 누군가를 비방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책을 읽지 않으면 사람이 어떤 밝고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데 쉽게 노출되고 그래서 부정적인 말들을 쉽게 한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문명인이라는 말을 듣잖아요. 지금 한 7만 전, 한 70만 전에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우리의 인류의 선조들 있잖아요. 그들이 두 발로 걸었을지언정 그들을 문명인이라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동물들보다 좀 더 나은 지능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되었겠죠. 근데 7만 년 전, 한 3만 년 전부터 인류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인류에게는 본인이 가진 지식을 전승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생겼어요. 그것이 세대를 거쳐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런 단계를 우리는 문명이라고 합니다. 문명. 우리는 문명인이잖아요. 글을 밝게, 글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글을 밝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일을 하면서 좀 극단적인 경우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평소에는 사람들이 다 고만고만하고 다 착한 것 같고 다 이치에 밝은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 본인의 이익에 반하는 상황들이 닥쳤을 때는 그 사람의 속 모습이 드러나게 돼요. 막 욕설을 하고요. 막 폭력적인 행위를 하고 우리 주변에도 TV나 이렇게 뉴스 가십거리를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보게 되잖아요. 이 사람이 왜 저러지? 왜 저렇게 살지? 저는 그러다 보면 문명이 안 돼서 그래요. 문명이. 그런 분들은 시민, 문명인이 아니라는 거죠. 반면에 정말 어려운 상황들에 닥쳐도 본인의 자존감을 놓지 않고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그 상황을 헤쳐나가시는 분들을 저는 많이 봅니다. 대부분 그런 분들의 서재나 집을 보면 책들이 많아요. 늘 책을 읽고 본인이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죠. 아미사학에도 책 사진,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계속해서 책을 읽게 되는데요.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많습니다.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내가 이 사업을 하면서 내 자산, 내 인적 네트워크를 어떻게 꾸려나갈 건지, 어떤 리더십을 가질 것인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스포츠님이 보내주시는 책들이 있습니다. 먼저 창업자들의 책이에요. 창업자라고 하면 이 사업을 59년 전에 1959년에 이 사업을 시작하신 리시 디보스와 제베렌델 이든 사장님의 회장님들의 창업주들의 책들입니다. 리치처럼 승부하라, 자유기업, 영원한 자유기업인 이런 책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창업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아메이를 시작하였고 어떤 생각으로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줬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응원뜯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1959년, 한국은 1991년에 이 아메이 사업이 시작됩니다. 수십 년에 걸친 사업의 노하우들이 방금 말했죠. 세대를 거쳐서 축적된 문화가 문명이라고요. 아메이 사업에 축적된 경험들이 있습니다. 성공으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우리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반복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5년이고 10년이고 하지만 이미 시행착오를 하신 분들이 이렇게 하니까 잘 안 되더라,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 라는 그런 많은 경험들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어머니거든요. 성공자들의 강의입니다. 이 성공자들의 강의를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꼭 많이 들으세요. 우리 하루에 하나라고 이렇게 어머니 하나라고 하잖아요. 시간 되시면 2개도 듣고 3개도 듣고 계속해서 들으세요. 저도 처음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너무 가슴에 뛰어서 너무 재밌는 거 있잖아요. 재밌는 영화 보면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음을 계속해서 들었어요.
하루에 2개도 고 3개도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업은 정말 하고 싶다. 이 사업은 정말 되는 사업이구나. 그런 확신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강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구성하고 있는 시스템, 성공으로 가는 시스템에 대한 강의가 있고요. 그리고 제품 강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사업을 하는데 결국은 나는 마케터가 되는 거예요. 이 제품이 왜 좋은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품 강의도 또 드러내야 되겠죠. 자, 네. 방금 말씀하신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라든지 영원한 자유기업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계속해서 들어서 이 사업의 진정한 의미를, 진정한 의의를 깨닫게 된다면 사업이 너무 쉬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네 번째는 미팅 참석입니다. 자, 이렇게 사진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회의를 하고, 보통 미팅이라고 하면 뭐 회의를 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업에서의 미팅은 조금 다릅니다. 미룬 공간에서 함께 강의를 들어내고, 그리고 그 본인의 성취들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큰 펑션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또 물러나게 되면 우리도 어떤 전국 단위의 펑션에 참석하게 되는데요. 이런 크고 작은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는 아내 사업에 대한 의의와 아내 사업에 대해서 내가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이제 아내 사업을 꾸준히 해 나가면 어떤 성과를, 성취를, 어떤 대우를 받게 되는지를 우리는 미팅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미팅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탱과 중에서 미팅은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왜 첫 번째 하면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것,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의식주라고 하잖아요. 의식주. 입고, 먹고, 뭐죠? 자는 거? 예. 자는 거?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생존에서 이 셋 중에서 셋 다 중요하지만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좀 못 입어도, 좀 못 자도 며칠은 견딜 수 있지만 우리가 물이라든지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미팅은 에너지 축적 요소입니다. 차로 비교하자면 차가 아무리 멋진 차가 베라니니 벤틀리니 아무리 멋진 차가 있다 하더라도 이 차가 기름이 다 떨어져 버리면 갈 수가 없잖아요. 이런 미팅은 나의 에너지를 채워주는 충전소입니다. 우준히 기름을 가스든지 기름이든지 차를 돌릴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채우지 못하면 차가 멈추는 것처럼 이 미팅장을 떠나게 되면 아무리 똑똑하고 사업적인 수단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끊임없이 미팅에 참석하시고 끊임없이 미팅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진행길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제품 외형입니다. 사업가라면 자기 제품 사용은 기본일 것입니다. 내가 마트 주인이에요. 그러면 다른 마트 가서 물건을 살까요? 내가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입니다. 휴대폰을 애플을 쓸까요? 당연히 내가 만들어내는, 내가 환영하는 제품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남 눈치 때문에요? 아니죠. 자사의 제품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신뢰가 없다면 그런 훌륭한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 제품을, 자사의 제품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해야지 자사의 제품이 어떤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이 강점이 있는지, 어떤 부분이 개선점이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가라면 자기 제품 사용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메 사업은 파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제품을 사용해보고 나의 경험과 감동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마케터의 역할이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제품을 사용해보지 않는다면 그냥 사용이 아니라 애용, 유심히 제품을 관찰하고 사용해보고 사용 전과 사용 후가 어떠한지,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어떤 점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내가 잘 알고 있어야지 사용해보고 내가 이 제품 너무 좋다고 감동을 받아야지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제품을 사용했을 때 내가 감동하는 제품 수가 많아질수록 나의 사업 아이템은 많아집니다. 저희는 사업 초창기에 퀸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요리를 대부분 당시에 함께하고 계셨던 저희 어머니께서 요리를 하셨기 때문에 퀸에 대한 퀸을 사용해야겠다는 생각들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뉴트리라이트는 저희가 너무 좋아했어요. 저희 NA 문헌의 리드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고 했는데 뉴트리라이트를 꾸준히 먹으면서 약을 먹지 않아도 본인의 컨디션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건강해지니 뉴트리라이트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얘기하게 됩니다. 저 역시 다른 누군가를 만나서 너 그런 질병이 있었어? 우리 집에도 나의 배우자도 그러는데 너무 좋아. 이거 한번 먹어봐. 내가 과민성 대장염이 있었는데 아미에 그 당시에 인테스 플로라라는 유산균이 있었거든요. 꾸준히 내가 먹어보니까 너무 좋더라. 한 번도 먹어봐. 이렇게 내가 감동을 느낀 제품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손쉽게 얘기할 수 있고, 그들이 들었을 때도 제가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정말 제품이 좋으니까 써보고 좋으니까 나한테 권하네. 이래서 그들도 사용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들도 사용해보고 좋으니 그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사업이 저희 소비자 네트워크가 커지는 것을 저희는 목격했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퀸은 저희가 사용하지 않으니 어디 가서 퀸 사용해봐라 얘기해본 적이 없어요. 4초 단계. 그러니 저희의 1년 내내 매출에 퀸의 항목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SP를 가면서 퀸을 사용하고 그리고 몇 년 후 또 어머니랑 또 분가를 하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퀸의 사용량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니 다른 누군가에게도 너무 좋아. 저수 요리를 아니? 너가 사용하고 있는 프라이팬이 얼마나 몸에 안 좋은지 아니? 그렇게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게 되니 또 매출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메 사업의 제품 사용수는 나의 사업 아이템을 늘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런 1년의 우리 제품을 사용해보고 권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1년의 활동들을 우리는 프로모션 마케팅이라고 부르잖아요. 자, 6번째, 소비자 만들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 만들기는 제보는 내가 제품을 끝내주게 사용해보고 끝내주는 감동을 느끼면 소비자가 안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재밌는 영화를 보고 나면 친구들에게 만나면 그 얘기 하잖아요. 만날 때마다. 너무 재밌어. 너 그거 봐. 와, 진짜 재밌더라. 와, 2시간이 그냥 순삭이야, 순삭.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제품을 잘 써보면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소비자가 만들어집니다. 소비자를 만들 때는요, 15명에서 한 25명 정도 소비자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만나시면 돼요. 그리고 그분들이 제품을 애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만남이 필요합니다. 한 번, 두 번의 만남으로 그들이 20년이 될 수도 있고 30년이 될 수도 있고 계속해서 사용했던 일반 공산품들을 버리고
아메이 제품을 선택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나와의 신뢰가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일수록.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을 만나고 이 제품이 왜 좋은지 감동을 전하고 이 제품이 왜 좋은지 정보를 전달해 드려야 합니다. 자,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탱화를 나눴습니다.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자, 깜짝 퀴즈. 한국 아메이 현재 대표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너무 어려워요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미 정답을 달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지금 한 30번까지 정도 번호가 나갈 건데 1번부터 달면요 순서가 엉켜요. 그러니까 막 먼저 25번, 30번 먼저 지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곱 번째는 사업 설명입니다. 사업 설명은 여러분들 서포선님께서 이 사업을 전달하실 때 기억나십니까? 어떠셨어요? 사업 설명 딱 듣자마자 이 사업은 내가 평생에 찾던 사업이야. 이런 일이 있었나? 나는 왜 그동안 몰랐지? 그러면서 무릎을 탁 치는 그런 사업 설명이었습니까? 그랬다면 여러분들은 너무나 행운해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이 사업 설명을 들은 것만 해도 행운하십니다. 이 사업 설명은 가장 중요한 것은 호기심을 상대방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사업을 몰랐는지 알았지만 하지 않았던 그들만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 사업을 모르고 살았던 그들에게 한순간에 사업 설명으로 이 사업이 얼마나 큰 비전이 있는지, 이 사업이 그들의 나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없어요. 다만 그분들에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은 이 사업의 기회예요. 그들이 이 사업 설명을 듣고 호기심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은 성공한 사업 설명일 것입니다. 내가 들었던 것과 다르네. 몇 년 전에 나를 살아왔던 사람과 다른 이야기를 하네? 뭐지? 라는 호기심만 주어도 그것은 성공한 사업 설명일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사업 설명을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한 자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한두 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해나가는 끈기입니다. 사업 설명은 횟수에 도전하십시오.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하고 계신 분들, 시작하신 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으신 분들은 사업 설명이 부딪힐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거 참 어려워하는데, 두려운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혼자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스폰서님께서 다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사업을 잘하시고 싶은 분들의 명단을 작성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스폰서님과 함께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이분은 이런 분인데 진짜 같이 사업하고 싶어요. 스폰서님 함께 해주세요. 함께 가주세요. 그러면 스폰서님께서 전후사정을 잘 살펴서 최적의 시간에 최적의 장소에서 그분에게 사업 설명을 전해드릴 거예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10번도 좋고요. 그렇게 사업 설명을 함께 해나가면 나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실 순간이 오실 거예요. 그때부터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내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사업 설명은 횟수에 도전해야 됩니다. 처음 저는 이 사업을 전해 듣고 저희 엔더와 함께 사업 설명을 했던 데가 기억이 나요. 사업 설명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사업 설명인지 그런 것도 듣기 전에 너무 좋으니까 내가 좋으니 다른 사람도 좋을 줄 알고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부산으로, 거제로, 막 울산으로 다니면서 사업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넘버를 받았어요. 1번 누구에게? 봉책에다가 2번 누구에게 했는데 3번 누구에게 반응은 어땠다. 그 봉책이 지금도 남아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잃어버렸는데요. 그렇게 횟수에 도전해보세요. 스폰서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저희가 47번까지가 노했어요. 계속 노. 근데 진행하다 보니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 CLC라는 장소에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저분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거든요. 먼저 배우고 나가십시오. 쇼텐 투 스폰서라고 합니다. 내가 10번 사업 설명을 하게 되면요, 2명의 관심을 가지는 사람, 2명을 후원할 만한 2명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2명이 다 사업을 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2명 다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 나의 스폰서님이 얼마나 그들에게 공을 들이는지, 그들과 나의 신뢰가 얼마나 쌓이는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확률적으로 쇼텐 투 스폰서입니다. 이 확률을 믿고 계속해서 넘버링하면서 사업 설명에 도전하십시오. 8번째는 상담입니다. 앞서 계속해서 1번부터 7번까지 설명하면서도 계속해서 나왔던 단어입니다. 상담. 상담은 누구와 하냐 하면요, 이 탱화를 꾸준히 열심히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해 나가고 있는 플래티늄 이상, 정식 사업가 이상 스폰서님과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냐고요? 그냥 만나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스폰서님 이번 주에 제가 어떻게 살았는데 정말 우리 직장 상사 짜증나요, 이런 얘기는 상담이 아닙니다. 상담은 내가 이 사업을 어떻게 하고 싶은데, 이번 달의 목표를 내가 지난달에 6%를 했는데 이번 달에 12%를 하고 싶다. 그러려면 스폰서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스폰서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리더님, 지금 주변에 아미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또는 제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계세요? 그럴 만한 사람이 있나요?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리더님들의 명단을 꺼내주시고요, 스폰서님을 믿고 스폰서님에게 정보를 내어주세요. 그러면 스폰서님께서 리더님과 상담을 통해서 리더님의 목표들을 점진적으로 이루어 나가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상담은, 목표 없는 상담은 상담이 아닙니다. 반드시 목표를 정하시고요, 스폰서님이 여러분을 더 잘 도와줄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것을 내어주세요. 9번째는 신뢰 쌓기입니다. 신뢰는, 가장 큰 신뢰 쌓기는 계속해서 얼굴 보여주는 거예요. 한 번 보고, 2번 보고, 3번 보면, 그렇게 10번 보면 미워 보이는 사람도 어느 순간 이쁘게 보이잖아요. 좀 우스갯소리를 좀 할까요? 제 엔드와 저는 CC예요. 처치 커플. 얘기하면 싫으실 건데, 지금 듣고 계실 건데요. 저희는 교회에서 만났지만, 교회에서는 형제자매 이렇게 서로를 존경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되잖아요. 저희는 처음에 저희 서로 교회에서 만났을 때 서로 막 싫어했어요. 이제 미워하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이제 하는 행동이 꼴보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갈구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한 번 보고, 2번 보고, 3번 보고 계속 보니까 그 사람의 장점이 보이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지금 아주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있답니다. 자, 이게 저는 그런 게 신뢰 쌓기라고 생각해요. 계속 보는 거, 계속해서 만나는 거, 그것이 최고의 신뢰 쌓기라고 생각합니다. 10번, 이컴하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있나요? 이것이 이컴입니다. 이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서로 컨택트를 하면서 서로의 정보들을 나누어가고 서로의 열정들을 나누는 것, 이것이 이컴입니다. 우리 이컴에는 드림코아에도 밴드가 많아요. 많은 밴드들이 있습니다. 스포츠님께 안내해 주실 거예요. 이 밴드에 댓글을 달고 밴드 공지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우리 시스템이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 이것들을 확인해 가는 것이 이컴의 첫 번째 길입니다. 잠깐 This is a lot to hammer in a nail. 모치를 할 때 좀 아까 참고를 This is the 보겠습니다. proper way to hammer a nail. 도구를 그렸습니다. Sir? 어떠십니까? 웃고 계십니까? 예. 반응을 안 썼어요. 이럴 때 참 난감하네요. 자, 제목이 모치를 할 때 손 안 다치는 방법을 했죠. 그래서 도구를 그렸는데, 자,
자기 손을 터치려 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못질할 때 손 안 다치는 방법은 못질할 때 손을 안 치는 방법입니다. 죄송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탱과를 이야기했고요. 이제 저와 함께 성공의 ABCD를 나눠볼 시간입니다.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이 사업을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분이 계세요. 덱스터 예거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은 성공이란 가치 있는 일의 점진적인 실현이라고 얘기했어요. 성공이란 가치 있는 일의 점진적인 실현. 가치 있는. 그리고 점진적인 실현이라는 일은 그 목표에 다가가는 도전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어떤 일을 목표로 하고 진행하는데 누군가 비행기를 만들고 싶다라고 꿈을 꿨어요. 어느 순간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도면 그리고 막 그러다가 뚝딱뚝딱 해가지고 어느 순간 비행기 탁 띄우고 이럴 수 있을까요? 뭔가를 만들어 보신 경험도 다 있으시잖아요. 회사에서 뭔가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는 경험도 다 있으시죠? 아이들에게 대한 어떤 계획들이 있으십니까? 진행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내 원함은 이건데 그게 바로 그렇게 변하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고민하고 계속해서 실패하고 그래서 또 보완하고 그런 과정에서 조금씩 변해가고 결국은 어떤 나의 목표에 도달하고 성공하는 길이 아니던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 있는 일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계신가요? 이건 어떤가요? 돈박스가 났다라는 표현을 쓰죠. 돈 침대죠. 이런 삶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맞죠? 그냥 수북지사인 돈에 파묻혀가지고 막 언제든지 뭔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 된다면 참 좋은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비단 돈만 있다고 그 삶이 아름답게 만족스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은 필요하게 할 것 같아요. 이런 경우도 있으시잖아요. In my retake, 돈의 미래를 we 보여드리겠습니다. choke, we weak choke. 돈의 미래를 Don't catch the pain, and I'm trying to get the money for a 네, 어떻습니까? 발신을 하는데 문일 같으니까 돈을 탁 쥐어주니까 여자들 앞에서 막 가오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또 이게 돈의 위력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 돈이라는 게 참 필요하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만족이 되어진다면 그 이후에는 또 다른 것들을 우리가 찾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사실 아직은 충분 아주 더 많은 어떤 내처의 꿈을 위해서 더 많은 어떤 수입들이 필요하지만 이제 먹고 사는 부분들에서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메이 다이아몬드 파운더스 에메랄드만 돼도 정말 특별히 빚이 없으신 분이라면 특별하게 이렇게 고정 지출이 크지 않으신 분이라면 파운더스 에메랄드만 돼도 정말 본인이 타고 싶은 멋진 차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교육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되어지면 어떤 것을 돈은 누구나 가치 속에 있을 거예요. 빼고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제 얘기 조금 하고 저희 아메이를 얘기하고 진행해 볼게요. 저는 제가 아메이를 하는 이유 저의 가치는 이분이십니다. 보고 계시죠? 네, 보고 계시죠? 나중에 저녁에 맛있는 거 해주십시오. 네, 이 사진은 이제 저희가 에메랄드 대고 본사에서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제주도에서 그 문은인대가 이렇게 그 티타임을 바다가 보이는 베란다에서 티타임을 갖는 시간이에요. 너무 자유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이분에게 이 자유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해드린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캐치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제게는 두 딸이 있거든요. 얘들에게 이들이 자라면서 필요한 공급받아야 할 모든 충분한 것들을 다 해주고 싶어요.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입니다. 이분들도 계시죠. 저희 중간에 계신 분이 저희 둘째 딸 뒤에 계신 분이 저희 어머니거든요. 어머니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해주신 게 또 제가 원하는 바이고, 저의 가치는 결국은 사람이고 저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암의 사업을 하면서 저의 가치인 사람이 좀 더 외인이 확장이 되었어요. 이 사진은 저희 앤드 문은희님이 부산에서 홈미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 암의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많은 사진들을 찍는데요. 그럴 때마다 많은 생각들을, 그 사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생각들이 들어요. 참 환한 웃음이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디 가서 저는 회사에서 뭐 사진 찍는다든지 뭐 다른 모임에서 사진 찍으면 저 표정을 가진 사람들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단위의 펑션에서 제 파트너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저는 이분들의 한 분 한 분의 꿈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성공해 가고 싶어요. 제가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저희가 에메랄드를 해보니까 다이아몬드가 돼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며칠 전에도 본사에서 선물이 왔어요. 이게 이제 문자로 언택트 시대에 리더님들이 좀 더 열심히 사업할 수 있는 장비를 보내드리겠다. 유튜브 장비를 보내드리겠다고 문자를 받았거든요. 그냥 뭐 삼각대 하나 하고 뭐 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받아보니까 요즘에 진짜 핫한 뭐 고릴라 포드라고 있거든요. 그 키트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그렇게 비싼지 몰랐거든요. 검색해 보니까 30만 원 하더라고요. 그렇게 딱 선물로 달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그리고 며칠 전에는 또 우리 플래티넘 이상 리더님들은 또 그 긴급 사업 지원금도 받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국 안에서 이렇게 각자의 피에 따라서 주어지는 그런 예우들, 선물들, 그리고 주어지는 어떤 여행들이 어마어마하고 너무너무 좋거든요. 저는 제가 느낀 그 감동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영화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전화하잖아요. 좋은 사람들한테,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저는 그러고 싶거든요. 제 파트너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요. 2년 전에 후쿠오카에 저희들 패밀리 여행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두 명이 가는 여행보다 이렇게 파트너들과 함께 하니까 너무너무 즐겁더라고요. 제 생에 가장 즐거웠던 여행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사진. 너무 즐거워 보이지 않나요? 더 많은 여행지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가치입니다. 관계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행을 좀 많이 가고 싶어요. A16에 미국에 솔직히 말해서 여행 갔을 때 사진 영상인데요. 이게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 해변이라고 만들어졌어요. 산타모니카 그 해변에 갔는데 그 드넓은 바다가 너무 멋있게 보여요. 그래서 사진 찍고 있었는데 여기 누군가 난입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누누님께서 제가 이렇게 찍으려고 의도한 건 아닌데 이렇게 난입을 하셔가지고 이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사람과 함께 여행 가서 좋은 추억을 갖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살고 싶은 삶이고 또 저의 가치입니다. 이런 여행지 어떤가요? 스위스, 알프스 있잖아요. 이런 여행지입니다. 이탈리아 토스카니 지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지역들. 이게 저는 제가 아멘 하지 않았다면 이런 것이 그냥 사람들이 그냥 희망상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희망상에 거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멘을 하니까요, 저는 제가 원하는 저희 집에 많은 사진들이 붙어 있거든요. 여행지 사진이 붙어 있거든요. 그것을 다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버킷리스트,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버킷리스트에 크루즈 가기가 있었거든요. 크루즈 여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메이 여행을 하면서 이루어졌거든요. 미국 라스베가스에 놀러 가기. 이것도 있었어요. 그것도 이루어지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꿈꾸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어디 가게 되죠? 네, 내년 리더십 세미나는 시드니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정도면 네, 코로나도 끝나고 우리가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서강진은 이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를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런 모습은 어떨까요? 네, 재생이 안 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하는 나의 가치, 내가 원하는 그런 삶들이 그냥 그냥 어느 정도 진행하다가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그런 일이라면, 벼라고 어느 순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성공이라 할 수 없겠지요. 성공이라고 하면 뭐든지 지속 가능한 성공이 되어야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뭡니까? 본인이 가지고 현재 있는 현업 아이템들이 계속해서 지금은 잘 나가지만 계속해서 성공하려는 보상이 없으니 계속해서 다른 아이템을 찾게 되고 다른 가게를 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메 사업은 지속 가능한 성공입니다. 왜냐고요? 아메 사업 아이템이 무엇이죠? 인류가 존속하는 한 계속 쓸 수밖에 없는 생필품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하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사람에게 전하는 사업입니다. 정보를 전하고 제품을 전하고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전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인류가 존속하는 이상 계속해서 우리 인류 사이에 존재하는 인간관계라는 사업입니다. 자, 이런 사업을 해나가기 위해는 사업가의 자세가 필요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것을 A, B, C, D 나눠서 얘기를 드릴게요. Attitude이죠, everything. 자세가 모든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외적 자세와 내적 자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적 자세는 사업가적인 복장입니다. 저는 일을 할 때 이렇게 제가 하는 일 중에 강제 집행이라는 업무가 있어요.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스트레스를 줘야 하는 일입니다. 저 역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죠. 그들은 집행하러 가면 이렇게 욕설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확실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요. 제가 오늘처럼 이렇게 정량까지는 아니라도 세미정장이라든지 자켓이라든지 갖추고 이렇게 구두를 신고 이렇게 가면요. 그들이 그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이 사람을 막 함부로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다른 업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편하게 옷을 입게 되면요. 여지없이 막 이렇게 사람을 깔보는 그런 그런 뉘앙스의 대척하는 그런 뉘앙스의 그런 말들을 많이 듣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처음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사람들이 복장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무엇을 입었는지, 저 사람이 내가 좀 쉽게 대해도 되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자기도 모르게 계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는 이 사업이 빅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해요. 내 노후가 해결되는 사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을 이야기하면서 내 복장이 다른 사람 볼 때 싶어 보이고 그냥 가볍게 보인다면 나는 마케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지.
제대로 내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내 겉모양도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내적 자세입니다. 내적 자세, 외적 자세는 한순간에 우리를 어디 가서 머리를 막 가꾸고 이렇게 옷을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만 내적 자세는 한순간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가꿔야 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배우는 자세입니다. 저는 겸손한 자세와 배우는 자세를 함께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하지 못하면 배우지를 못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은 다른 사업들하고 다른 면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어떤 일을 통해서 성취를 해보고 어떤 일을 지속적으로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일수록 이 사업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에는 이거는 이런 어떤 계속 해실만 붙거든요. 반면에 겸손한 모습, 겸손한 자세로 이 사업을, 나는 내가 이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아무것도 모르니 내 스폰서에게 배워야겠다, 이 사업을 제대로 배우고 싶다 라는 겸손한 일이 있다면 배우는 것이 쉬워지고요. 배우는 것이 쉬워질수록 내 사업은 빨리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열정적인 자세입니다. 열정적인 자세는 확신에서 나옵니다. 확신. 한순간에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이렇게 기분이 좋아서 들떠가지고 이렇게 아메사하기 좋고 내가 해보니까 너무 좋고 막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네 번 만나는데 계속해서 그 마음들이 유지될 수 있는 그 비결은 앞서 말씀드린 우리 학습 단계에 있었잖아요. 그 학습 단계가 견고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열정들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열정은 내가 믿음에서 나오거든요. 이 사업에 대한 믿음.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내가 지금과 다른, 내가 원하는 누군가가 될 수 있다는, 무엇인가가 될 수 있다는 그 믿음과 확신에서 나오기 때문에 열정적인 자세를 갖고 싶으시다면 더욱더 학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정적인 자세는 엄청난 영향력을 형성합니다. 사업을 할 때 엄청난 에너지를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생적으로 열정적인 자세, 열정적인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어떤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막 항상 만나면 이렇게 불평불만투성이고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막 만나고 나면 기운 빠지고 이런 분들 만나고 싶습니까? 친구로 만나고 싶습니까? 어떤 친구들이 좋죠? 만나면 막 이렇게 유쾌하고 나도 막 이렇게 뭔가 이제 즐거운 기분이 들고 막 이렇게 들떠지고 그런 분들을 만나고 싶지 않나요? 내가 열정적인 자세가 된다면 자석처럼 좋은 분들이 붙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긍정적인 자세입니다. 긍정 자세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환경에서 만나고 겪는 것들은 긍정적인 사람들을, 긍정적인 환경을 많이 만나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환경을 많이 만나십니까? 신문만 우리가 펼쳐 들어가도 부정적인 소식과 긍정적인 소식을 나누면 17대 1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어떤 곳에 있어야 될까요? 바로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 될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저희 MD 문원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마트를 가더라도 이렇게 씻고 머리 감고 옷 이렇게 차려입고 이렇게 나갔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그 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에 문원님이 저한테 어느 순간 요즘에 다른 사람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보니 제 주변에 저희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가족과 보내게 되는 저희 직장 동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조금 별나고 유별난 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낸데 이런 것들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것들 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좀 그렇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긍정적인 자세가 갖고 싶다면 그것이 일반적인 환경에서 잘 되어지지 않는다면 나를 긍정적인 환경에 놓아야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당당한 자세. 아메이 사업은 빅 비즈니스입니다. 앞서 말씀해주셨던 그런 어떤 특별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 이 사람이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나한테 뭐 이상한 얘기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나는 다시 학습 단계로 돌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것을 전하는데 정말로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사람의 잃어버린 꿈을 찾을 수 있는 일을 이야기하는데 당당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당한 자세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끈기 있는 자세입니다. 끈기 자세는 우리가 최근에 그릿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었잖아요. 끈기 있는 자세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덱스터 예거의 끝없는 추구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끈기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그만두는 시점에 성공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입니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글이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끈기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그만두는 시점에서 성공하기 시작한다.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이 일을 한다면 이루어내지 못할 일이 아닌데 하다 보니 이런저런 이 핑계로 쉽게 그만두고 버린다는 거죠. 하면 되는 일인데 태산이 높다 대 하늘 아래 매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오르지 않을 일이 없었구만. 사람들이 잔에 오르고 산만 높다 하더라. 아메사함에서 많이 느끼는 마음을 그대로 나타내주는 시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빌리프. 안 보이는 것을 믿는 힘. 그것이 재능이다. 아메사함의 최고의 재능은 안 보이는 것을 믿는 힘이라고 일본에서 가장 성공한 아카지마 가오로 더 월크라운 앰버스터는 얘기했습니다. 의심과 성공은 두 개 함께 가져갈 수가 없어요. 의심한다면 성공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We're going to ask you to fall, and then they will catch you. So you have to trust us. I'm going to count to 3. Just relax and fall. Okay? 자, 믿고 넘어가세요라고 했어요. 3. 뒤에서 잡아주는 믿고 넘어가시려 했는데 앞으로 넘어갔습니다. 곤란하죠. 예. 자, 요게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믿음이 중요한데 그 방향성이 무엇을 믿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무엇을 믿을 것이냐? 아메사에서는 세 가지 것이 있습니다. 3P, 3S가 있는데요. 첫 번째 플랜입니다. 이 사업의 돈이 된다는 얘기를 들으셨죠? 그 플랜을 믿으십시오. 프로덕트, 제품적인 거는 아메사업에서 이제 검증이 된 일이잖아요. 차후에 또 제품에 대해서 이 제품이 얼마나 좋은 제품인지 왜 좋은 것인지 또 얘기 나눌 기회는 많을 것입니다. people, 사람들입니다. 이 사업을 계속 하시다 보면요, 아메이의 본사 사람들과 또 만나실 기회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저런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우리 사업 이면에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좁게는 나의 스폰서님이고요. 크게 보면 한국 안에 임직원들이 있을 것이고요. 더 멀리 보면 그 너무나 좋은 미술라이트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생산하고 있는 미국에 있는 또 직원들, 제품을 생산 감당하고 연구하고 있는 이런 직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을 만나서 얘기하면 참 너무 많은 것을 깨닫게 돼요. 진심으로 저들은 나의 성공을 바라고 있구나.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제품들을 만들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저는 하게 되거든요. 3S, 시스템입니다. 공장에
모닝을 만드는 공정인데요. 처음에 부품이 들어가서 마지막에 그랜저가 나오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랜저 공정에는 그랜저만 나오고요. 모닝 공정에는 모닝만 나올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성공을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탱고화를 하고요. 이 시스템을 꾸준히 따르다 보면 우리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폰서를 믿으십시오. 스폰서가 어떤 그런 내시냐고요?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놀이공원에 미끄럼틀이 있어요. 이 미끄럼틀에 한번 타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려면 힘들겠죠. 그래서 아빠는 무엇을 선택하느냐? 애를 바로 미끄럼틀 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존재. 좀 동생 과격하나요? 네. 좀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스폰서님 역할은 이것입니다. 내가 나 혼자 한다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길을 가장 빠른 길로 만들어주는 게 스폰서님의 역할이고 스폰서님이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스폰서님 믿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셀프 이미지입니다. 셀프 이미지. 본인의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시나요? 다른 사람 앞에 섰을 때? 나 자신이 사랑스러우십니까? 야, 내 말을 믿어. 나만. 이런 자신감 있으십니까? 이런 자신감,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이 사업이 훨씬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쉽게 생기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제가 자존감이 낮고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요,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고요, 그 관계 속에서 저희 자존감을 회복하고 높아지는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커미트먼트, 시작과 창조의 모든 행동에 한 가지 기본적인 진리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겠다는 결단을 내린 순간 그때부터 하늘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게 제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들을 하더라도 그것을 결단하고 시행하지 않으면 그 일은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그 일을 해내겠다고 결단하고 시작하는 그 순간, 그리고 내 에너지를 섞어서 오는 순간에 하늘에서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천운, 우리가 운이라고 해요. 운명, 이런 것들이 우리를 도와주게 됩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퀴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큰딸 이름은 무엇일까요? 너무 어렵다, 그렇죠? 내가 네 딸 이름을 어떻게 알아? 예, 걱정 마십시오. 지금 바로 답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커미트먼트, 예, 계속해서 진행할게요. 근데 결단했다고 해서 바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로딩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로딩. 성공으로 가는 로딩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 시간들을 인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꾸준히 2년에서 5년 정도 이 시간을 한번 투자해 보겠다고. 한번 내가 해보겠다고. 두 번째로는 내가 그동안에 성공하지 못했던, 내가 내 삶이 지금 만족스럽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되신다면 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 변화에 대한 대가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령 그동안에는 주말이고 저녁이면 틈나면 친구들을 만나서 술 한잔하고 그냥 TV를 보고 이랬던 시간들이 있다면 그 시간들을 이제는 좀 더 생산적인 미팅을 하고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음원을 듣는 그런 시간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대가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메사하게 사고는 나의 시간과 노력입니다.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간 확보를 가장 빨리 하시는 분이 사업을 빨리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D, 드림입니다. 드림은 꿈입니다. 꿈은 뭐죠? 저는 꿈 자체가 나라고 생각합니다. Dream is me. 무슨 말이냐고요? 내가 정말 원하는 꿈이 있습니다. 내가 그 꿈들을 포기할 수 없어요. 나는 반드시 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행동한다면 그 꿈들이 이루어지겠죠? 1년 뒤, 5년 뒤로 좋습니다. 10년 뒤로 좋습니다. 그 꿈들이 이루어진 뒤에 나의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라고요.
그 진짜 내 모습을 지금 현재 내가 만족스럽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꿈을 붙들고 내가 진정 되고 싶은 나를 만들어 가십시오. 람피올이 월드 와이드 드림빌더스 코리아 드림빌더스의 총재님의 말을 다시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한 손에 꿈을 들고 다른 한 손에 탱고를 들고 진행하는 것이 아메의 사업입니다. 꿈이 있으시다면 이 사업이 훨씬 쉬워집니다. 그 꿈이 더 간절하다면, 정말 간절하다면, 누구한테도 빼앗길 수 있는 꿈이라면 이미 성공하신 겁니다. 그 꿈을 붙드시고 오늘 배운 템포를 해나가시면 반드시 우리는 사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사람이 날고 싶은 욕망은 태초부터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우리는 흔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우리는 라이트 핸드라고 알고 있잖아요. 인류 최초로 동력선을 띄워서 비행한 형제, 라이트 형제. 라이트 핸드의 직업이 무엇일까요? 자전거 수리공이 있잖아요. 그들이 비행기를 만들었는데 제작 비용은 $3,000, 현재 가치로 $3,0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시대에 라이트 형제는, 이 사람은 라이트 형제의 존재조차도 몰랐어요. 하지만 동시대에 살았던 비행기를 만들기 위해서 미 국방성에 지원을 받아서 비행기를 만든 분이 계세요. 세무얼 피어폰트 랭글리 교수라고 합니다. 이분은 물리학자였어요. 공기 역학을 공부를 하고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돈들을 국방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비행기를 제작했습니다. 이분은 단 두 번 시험 비행기를 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연구를 하고, 엄청난 설계도를 쓰고, 엄청난 지원을 받고, 그리고 2번의 실패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라이트 형제는요, 무려 805번의 실패를 하고, 805번째, 6번째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아메 사업은요, 앉아서 고민하고, 해볼까 말까, 할 수 있을까? 요래볼까 저래볼까? 설계도를 그리고 돈이 많다고 되는 일도, 많이 고민한다고 되는 일도 아닙니다. 많이 도전하는 사람이 더 빨리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랭글리가 되기보다는 라이트 핸드가 되어서 멋지게 우리의 인생을 향해 우리의 꿈을 찾아서 비행하는 우리 드림과 모든 유대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